쿠바라는 나라가 육해공 전력을 냉전 시절 때 잘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냉전이 끝나면서 붕괴되면서 공군 전력하고 해군 전력이 있으나 마나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급하던 무기들이 다 이제 형편없이 이제 노후화돼 낙후돼서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날부터 40년째 지금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쿠바 공군 해군도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미 해병대 중심으로 상륙한다든지 근데 쿠바군이 어떤 근성이 굉장히 강한 군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능한 걸로.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 중국의 지금 대만 침공이 약 1에서 2년간 정도 남았다라는 예측이 가장 지배적인데요. 주한미군 훈련 시에도 현재 이런 상황을 반영 중인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만 침공 약 1년이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언론에서 들어온 걸 이제 오늘자로 또 봤는데 기사를. 근데 그것도 뭐 대만의 현지 박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1, 2년 안에 쳐들어갈 수 있다. 위험하다. 지금 저기 중동 사태를 보면서 자기들도 뭐 힘을 받아서 또 반대로 끝에 가서 자기 빠져나온 얘기가 근데 전쟁이 또 피해가 서로가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접수할 수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찬성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게 대만에 이제 출장을 최근에 많이 다녀보니까 한 10년 전에 비교해서 어떤 중국에 대한 침공에 대한 방어 태세가 많이 느슨해졌어요. 심리적으로. 대만 국민들이 타이페이 중심으로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회 체제나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통망이나 뭐 호텔이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니까 중국도 서구화된 게 많고 평상시에는 중국 정부가 뭐 직접적으로 간섭 안 하는 게 많고 자유롭게 내버린 곳도 있으니까 그 대만도 그렇고 원래 같은 나라인데 거기를 이제 피난을 해서 이제 대만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만 이게 풀어주면은 중국의 어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쪽에서 접수할 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은 해외 여행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 다 보장하고 개인의 뭐 이동 자유도 이제 보장하면은 쉽게 점령당할 수 있어요. 다만 나라 지도자 선출하는 거는 공산당의 지금 시진핑 방식대로 그건 유지를 하겠죠. 그거는 거기에 적용을 못 시키게 하겠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한반도의 남북한하고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계속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냐에 따라서는 뭐 그것도 전쟁 없이 점령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흘리면서 언론에다 직간접적으로 해외 언론이나 장외대 언론 아니면 대만 쪽에 흘리면서 간을 계속 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당장 27년도에 이거를 전쟁 쳐들어가면은 중국이 얻는 게 어느 정도고 잃는 게 경제적으로 뭐 군사 피해도 그렇고 자기들이 쳐들어가면서 그걸 다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미군들, 해외에 주둔 미군들, 일본이나 한국에 보니까 중국이 이란전을 보니까 저거를 이제 대상들을 파괴를 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 10년 전에도 시나리오가 존재했는데 일단 시행을 하면은 주한 미군기지, 주인 미군기지, 모든 뭐 항공기지, 뭐 경납고든지 전부 다 피해를 보고 파괴되고 처음에 주춤할 때 건너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저게 오히려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서 뭐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이 지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본격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승산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북한도 탄도탄을 이용하면은 드론과 함께 상대방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또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남아있는 지상군, 뭐 구형화됐지만은 기동할 수 있는 전차를 동원해서 휴전선을 돌파한다든지. 근데 반격을 받는다 하면은 전술핵 무기 가지고 위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한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 위험도는 더 높아졌어요. 어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더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주일미군의 역할이 초기에다 제압당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10년 전하고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란의 그 탄도탄 쏘는 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피해를 미군이 뭐 뻥뻥 뚫린 거 보니까 전에는 1차 뭐 12일 전쟁 때 뭐 이럴 때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설마 이렇게 했는데 뭐 적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보고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달게 들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무기들은 이게 파괴되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럼 이 본토에 있는 무기를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 그대로 뭐 3차 세계대전 규모죠. 뭐 유럽 주둔 뭐 미군의 무기도 빼와야 되고 중국을 상대로 지금 트럼프의 기조가 중국만 생각하니까 유럽보다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유럽에 대해서는 나토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핵무기도 뭐 영국과 프랑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압박을 가하는 게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다. 증가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리고 이란을 상대로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걱정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파괴되는 거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또 자기들 스스로 뭐 격추를 당한다든지 자기 아군끼리 뭐 급유기 같은 게 서로 충돌해서 뭐 추락해 사람이 6명 죽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최신 뉴스는 사우디 쪽에 하고 있던 급유기 5대가 일단 파손이 있었다든지 물론 그게 구식의 KC-135R 구형 계통이지만은 그러면 그걸 또 채워 넣기 위해서 어차피 계획은 있는데 이거를 교체하는 리프레스하는 계획은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그 28년도 예산에 보잉사에서 만들고 있는 KC-40형 시정 급유기를 더 사야 돼, 더 보충해야 돼. 돈이 들어가잖아요. 파괴당하면은. 그리고 공중에 이제 이게 충돌돼서 하나 추락해서 6명 죽은 거. 그 희생자가 저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게 실제 전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배후에서 이제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어느 날은 여기 때렸어, 저기 때렸어. 맨날, 문제 없어, 잘 되고 있어. 트럼프가 이제 어떤 쇼맨십이 있어서 이 말을 너무 과장되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희생이 늘어나고 있고 소모가 많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배정된 무기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얘기 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거기에 배정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있죠? 배정된 게 5함대.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쌓여 미사일을. 그럼 소모가 되죠? 28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중수인을 접어드니까 해당되는 배치된 함정은 다 소모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주일 미군에 있는 이지스함이 동원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비 태세는 유지가 되는데 뭐 유럽 배정된 거 대서양 쪽 함대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유지가 돼요. 대비 태세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나 근데 여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승조원들이 이제 필요도가 높아지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드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뺀다고요. 이걸 5함대에다 배속한 거지 거기에 고정 배치된 부대는 함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교체하면 가장 손쉬운 게 지금 요코스카 군항에 있는 7함대에 이지스함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는 대탄도탄 맞추는 능력 있는 함정이 이지스함이 있고 지상 공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발사기에 많이 골고루 실은 함정이 있고 덜 실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속사정은 그럼 잘 지정을 해서 보내서 교체를 해야 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제 그걸 다 면밀히 추적 감시를 이제 반대로 하고 야 저러한 전력이 많이 빠졌다. 때는 이때다. 쳐들어가자. 주한미군 전력은 좀 허술해졌다. 주한미군 전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이제 요코스카항의 함정 얘기했고요. 그럼 주한미군의 F-16 중에 3개 대대 중에서 중국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F-16 CJ 미자와에서 배속된 거. 이건 방공망을 부시는 전투기 F-16이고 이게 이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슬그머니 이제 이륙시켜가서 그리고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기지에다 배치하면은 이란을 상대로 그 연안에 방공망 남아있는 거를 파괴하는데 동원이 되고 그 대레이더 미사일 쏘니까 공대지 공격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전력을 그렇게 다 뽑아 드실 수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의 자주국방이라고 강조되는 거는 옛날과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전력을 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만들어내고 국내에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와야 되는 것들 F-35 같은 거 더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의 이란전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보채가지고 다 파괴 안 됐으니까 또 들어가자, 또 공격하자. 끝장을 봅시다 하면서 향후에 1년 내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또 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 국군의 전력이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서 급하게 보충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되고 뭐 KF-11 전투기도 이왕 등장을 시켰으면은 빨리 초도 배치를 단축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평상시 계획대로 뭐 방위사업청의 행정관리들이 하는 것대로 이렇게 여유 있게 할 건 아닌 상황.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부 우리 계획을 다시 다듬는 거, 돌아다 봐야 되는 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한테 잘 보고를 해서 과거 시절에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그런 국방 태세를 많이 들여다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나라 지켜야 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당되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쪽 행정부에서 이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충돌, 다음에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까지처럼 오전, 기습, 지도자 제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대요. 쿠바하고 미국의 담당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좀 방향을 좀 제대로 바꿔라.
경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상으로 베네수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바로 앞에 마이애미 그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금방 쳐들어갈 수 있고,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군사기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 본토에 있는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 본토 뭐 주 바위군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지금 전쟁, 중국 상대로 전쟁 대비해야 되고 저렇게 전쟁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러우 전쟁 지속되고 해서 그것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봐야 되고, 대비태세가 또 나름대로 준비가 진행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들어간다? 그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쿠바라는 나라가 육해공 전력을 냉전 시절 때 잘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소비에트 연방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냉전이 끝나면서 붕괴되면서 공군 전력하고 해군 전력이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이게 현상이, 이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급하던 무기들이 다 이제 형편없이 이제 노후화돼 낙후돼서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날부터 40년째 지금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쿠바 공군 해군도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럼 뭐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미 해병대 중심으로 상륙한다든지 미 육군 같이. 근데 쿠바군이 그동안에 냉전 시절 때 아프리카라든지 뭐 앙골라라든지 여러 지역, 중동 지역, 뭐 하여튼 뭐 지금은 용병으로 또 저 러시아 쪽에 들어와도 있지만은, 특히 아프리카 그쪽에서 하여튼 근성이 굉장히 강한 그 군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능한 걸로.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 전력이 없어져 사실상 뭐 없더라도, 그래서 지상군의 어떤 소총과 중심으로, 아니 뭐 RPG-7 대전차 로켓포라든지 이런 운반할 수 있는 것들, 뭐 전체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연 해야 될까? 뭐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외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벌려놓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대비하는 지역도 한반도도 있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얻어낼 걸 받아내고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쳐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쿠바가 카스트로 이후에 사후에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 일반 국민들이 그쪽에서는 인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제가. 인민들이 또 서구 문화를 많이 접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이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타협을 하면은, 그러니까 줄 거를 좀 주고 이득을 좀 주고,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전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 협상을 하는 거를 잘 좀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만만한 데를 하나 이제 시범 케이스를 보이고, 하나의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이제 협상으로 돌입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지는 이제 쿠바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양안 사태, 중국과 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그거의 여파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뒤돌아가면은 1949년 중국 본토에서 대만 지금의 사람들이 쫓겨난 거, 1949년에 이제 해서 중국 지금의 정부가, 최초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 그걸 보고 있던 북한의 김일성이가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를 장만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바로 쳐들어가면은 이거를 통일을 시킬 수 있다.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내쫓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김일성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지상에서 이 대한민국 행정부하고 국군을 쫓아내서 제주도로 쫓아버리는, 최소한의 이제 그거를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게, 여행이 그 당시에 1949년, 1950년도가 연관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미국은 가장 실수를 지금 와서 이제 현재 와서 실수를 했다는 게, 그 당시에 중국 그 문제, 쫓겨나는 거를 너무 관여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후회를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 따라서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일본전을 할 때, 2차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공산당, 그다음에 이쪽 대만 국민당이죠. 양쪽을 다 지원을 하고 어떤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한쪽으로 편향되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정치인들 많았고, 군부도 그랬고. 그래서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 그게 순식간에 이제 본토가 이제 지금의 공산당이 다 점령하게 된 그런 원인이 있었고, 또 한반도에서는 소련이 이제 북한에서 외형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주둔 병력을 철수해야 되고, 또 미국 본토는 군비 감축, 병력을 계속 이제 거꾸로 줄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기도 줄이고, 다음에 이제 신형 무기도 제트 전투기 도입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 신경 썼지만은, 그래서 군비 감축 하던 시절이었고, 그게 모든 거를 이제 북한도 다 따져본 거죠, 술을 따져보니까 제일 약할 때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본의 입장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탄이 뭐 위협과 파괴되는 그 경납고 이거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을 안 가지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다카이치 내가 법을 개정하는데 저거 봐라, 위협을. 이 중동에서 위협이 러시아도 그렇고 러우 전쟁도 그렇고 다 미사일 아니냐. 중동까지. 근데 이거를 잔뜩 갖고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중국과 북한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27년도 예산부터 더 증액을 해주세요.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도 원하는 거지. 일본이 미사일을 많이 가지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기를 최대한 정밀 투입을 하니까 정보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일본한테 이걸 원하는 거죠. 아, 좀 해라. 내가 지금 토마호크 거의 다 써서 만들어내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너희가 뭐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뭐 그걸 지대지화 시킨다든지 독자적으로 설계한 거는 그건 별도로 빨리 만들어. 설계도 너희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토마호크 크루즈는 내가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서 많이 소모를 했으니까 저번에 우리 서태평양 캘리포니아 쪽에 해군기지에 이지스 구축함이 일본께 와서 뭐 좀 심는 거를 해봤는데 아, 요건 좀 미루든지 뭐 이제 그런 또 조정을 하죠. 무기 체계에 수급 조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산 이제 그런 정밀 무기들이 본격 등장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뭐 저 같은 이런 군사 평론가나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서 그 세력들이 또 극우 보수에 어떤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야, 저걸 봤는데 우리 미사일 계획을 잡았으면은 그게 한 10여 종 되거든요. 그러한 미사일들이. 일본이 장만을 하겠다는 게 국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뭐 저쪽 노르웨이산도 있고 뭐 공중발사식도 있고 뭐 함정발사, 잠수함 발사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상발사. 본격적인 군비 증강이라는 게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게 다 예산화돼야 되잖아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속으로 잘 됐다. 명분을 잡았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 특히 중국에서는 너는 가지면 안 돼. 옛날 2차 대전 때 너 아주 무서운 짓을 많이 했고 나쁜 놈이잖아. 너는 가지면 안 돼. 근데 이게 소위 민주국가가 되고 이제 일반 미국식의 나라로 이렇게 그런 바뀌었는데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일본한테 그걸 강요한다는 것도 안 먹히죠. 나는 너를 때려잡아서 미사일 쏠 테니까 너는 다 먹어. 맞아. 벌 받아. 옛날에 난징 대학살 너도 이걸 먹어야 돼. 받아. 그걸 강조한다고 이게 반대쪽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없죠. 그래서 좋은 게 다카이치 총리는 아,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미사일을 다종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기회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다음으로 또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면 지금 같은 군사적으로 호의적인 기조가 좀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좀 이거를 마무리하는 기조가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미국의 양당을 보면은 공화당이 나중에 이제 또 트럼프 다음에 벤스 대통령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어질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선출되면은 역시 기조는 똑같아요. 동북아시아의 양안 사태에 신경 쓰는 건 동일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되고 중동 문제는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또 추가로 다시 2차 전쟁, 3차 전쟁을 이제 일으킨다기보다는 군비를 강화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미사일, 그런 전투기 이런 거는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방산업체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군비 증강이 다시 이제 시작이 러우 전쟁에 이어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당이 되든 간에. 그래서 군사력을 더 현대화시켜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거는 뭐 양당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구형 무기들을 빨리 대체해야 되는 건 숙제가 지금 계속 미뤄왔는데 그런 문제가 또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관세로 해서 이렇게 소위 뜯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옛날에 도와줬던 나라들을 상대로 다 거꾸로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 아니면 이제 군비 증강을 새롭게 첨단 무기로 AI로 이제 결합된 그런 쪽 무기를 다 결합을 시켜서 동원해서 우주 무기 포함해서 그다음에 핵무기의 현대화도 있고 현재 구형 핵무기를 다 대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기조 기본적인 거는 계속 이어가는데 그 시간과 뭐 속도 양 얼마큼 분량을 이제 만들어낼지 그거는 동일하다고 봐요. 양당이 미국의 다음 집권 세력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외에 나가서 싸우느냐 아니면 자기 내부에 내실 있게 뭔가 준비를 더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해나가느냐. 그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력에 대한 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증강 현대화해야 되는 거는 과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는 거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할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이제 국군의 문제는 육군 땅이 딱 붙어 있으니까 DMZ 육군의 전력도 소홀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해군 전력도 주변국이 워낙 강력한 특히 중국 해군이 해군 전력이 워낙 이 수직 발사기를 탑재한 이지스급들의 함정을 계속 찍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현재 해군도 지금 뭐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양쪽으로도 좀 모자르고 또 공군도 지금 정밀 전투기가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옮겨가고 KF-11이 이제 만들어질 거긴 한데
근데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KF-11 전투기를 또 만들어서 배치하고 또 익숙한 무기로서 사용하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주변국이 특히 중국이나 북한이 뭔가를 기회를 잡으면 기다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군사력을 어떻게 이걸 효용성으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역설적으로 해서 대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드론 무기 체계는 구비를 좀 해야 되는 건 그건 전 기본적으로 찬성해요. 근데 급하게 서두다 보니까 뭐 이상한 업체가 아닌 업자들이 뭐 중국산을 조립해서 뭐 어떻게 사주세요 무슨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국내 대형 방산업체 뭐 가장 먼저 시작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풍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AD대하고 이제 손잡고 뭐 만들어내는 K 샤이드, 한국형 샤이드 대한항공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27년도 예산에 좀 본격적으로 보강은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그렇게 한다면은 드론 무기체, 정규 드론 무기체에는 이제 빨리 구비를 하고 완비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 수 있는 거. 기존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나 만드는 거나 전차 도입, 4차 양산, K2 전차, 뭐 KDDX라든지 이건 워낙 시간들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건 그대로 행정 절차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뭐 ADD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급한 것들은 긴급 소요되는 것들은 대기업을 좀 참여시켜서 획득을 하면은 보완이 될 거고 북한 대비 이게 우선이니까.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또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 이제는 자주국방이라는 게 재래식 전력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작권도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핵무기만 빼서 핵무기만 이제 미국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 본토에 있는 뭐 미니트맨 3라든지 뭐 트라이덴트 D5 미사일, 그다음에 폭격기 B2, 뭐 B-52H 폭격기 이런 3대 트라이어 축이죠. 3대 축. 이거는 이제 한반도에서 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보복을 이제 그러한 무기체를 사용해서 해준다는 거를 이제 최종 그거는 이제 확보를 이제 장담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아닐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 따라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외형적으로 한미 동맹에서는 그건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에 뒤집어져라 모자란 것들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방 예산이 중요한데 결국 현 정부에서 첫 해부터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국방비 증액인데 초기에는 사실 인건비 병사들한테 월급을 늘려준다는 이제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사관 또 월급을 더 늘려줘야 되고 장교 처우도 있고 뭐 관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전력 증강은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비를 뭐 눈물을 머금고 경제 문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대폭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병력에 대한 거, 무기 급하게 사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예산 투입과 투자가 내년도에는 좀 올 하반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심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